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신다면 이 배트맨 3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1시간 동안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이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을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좀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 오늘은 반등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었는데요. 3%까지 올랐던 코스닥도 좀 대부분의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굉장히 또 우울한 좀 시장 흐름입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은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종목을 찾아드리고 또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현금화해야 될지, 뭐 매도한다면, 손절한다면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되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가지고 다들 상담 받으셔서 최대한 손실 최소화하고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부진한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오늘 상담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손실률도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문자로 신세계푸드 여쭤봐 주셨습니다. 76,5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네, 신세계푸드 오늘은 1%대의 약세 마감하면서 59,900원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또 장 중반에 반락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76,5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신세계푸드 저희 백승화 파트너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뭐 상장에 대한 그런 적격성이나 이런 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실적도 어느 정도 흑자를 꾸준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건 없는데 주가 흐름이 조금 좋지가 못해요. 뭐 가지고 계셔서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시청자님께서도 아마 매수하셨던 구간이 올해 구간이실지 아니면 뭐 예전에 매수를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2월 내지 3월, 4월 올해 상반기쯤에 한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후에 뭐 지수 흐름이 밀리면 제가 이런 종목들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이 없이 지수에서 밀리면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기 때문에 휩쓸려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신세계푸드가 그런 형세거든요. 흐름도
딱 6월, 7월 달에 지수 급락 나올 때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지수 반등 나올 때 조금 올라오다가 다시 지금 지수가 낮아지니까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저가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물타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지수 반등 나오는 시점, 그리고 56,000원 정도에서 57,000원 정도까지 10%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추세적으로 너무 강한 하방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추세를 돌리려면 이제 6만 원까지 올라와 줬을 때는 다시 상승을 매도 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 6만 원까지 올라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56,000원 내지 57,000원 구간 좀 손실 최소화하시면서 웬만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 지수가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저도 방금 이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 오늘은 오를 줄 알았습니다. 3%대 상승 나왔었거든요. 14시 이후에 또 급락 나오면서 0.18% 코스닥 그렇게 마감했어요. 좀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미 증시 또 빠지고 있거든요. 선물 증시 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수를 추종하는 이런 종목들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 나오면 10%라도 좀 손실 회복하시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선 현금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황금 ST 종목 여쭤봐 주셨고요. 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라고 하시네요. 지금 황금 ST 종목에 올인을 하신 건데 황금 ST 종목은 지금 오늘 6%대로 크게 내리면서 7,04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굉장히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오늘 물량을 많이 담았는데 앞으로 황금 ST 종목은 또 어떻게 주가 흐름 이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좀 수익 전환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저희 바로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강 관련주거든요. 네. 철강 관련주로 최근에 좀 이제 포스코에 대한 뭐 흰남노 피해, 네. 그리고 현대제철 노조 파업 소식, 뭐 이런 부분 이슈가 있으면서 9월 중순 구간에 좀 메리트가 많이 있었어요. 9월 중순 구간에 메리트 있었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정말 제가 이게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나서 100%라고 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그럼 완전히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 종목으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인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유동주식수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게 유동주식수가 어떤 거냐면 시장에서 지금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팔 수 있는 양입니다. 779만 주예요. 상당 주식수는 1,700만 주고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나머지 55%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779만 주인데 거래량 보시면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9월 26일 날 이 구간이 거래량이 1,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유동주식수는 제가 말씀드렸죠. 1,300만 주가 터졌는데 유동주식수가 779만 주. 그러면은 한 바퀴를 넘게 돌린 거예요. 779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 오늘에 사고 오늘 바로 단타를 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 이상.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만 이날 매수를 했잖아요. 사실 단기 세력들은 차익 거두고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는 영역이고 매수하신 구간에서 짧은 손절가를 놓쳤기 때문에 원래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20% 뭐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30% 안쪽으로 가져가셔야지 승부를 100%를 보게 되면 손절에 대한 손이 절대 안 나가거든요. 어떻게 흐름이 될지는 저도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추세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 이렇게 올라오던 상승 추세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무너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중 바로 내일이라도 비중 최소한 절반은 덜어내시기 바랍니다. 손실폭 큰 거 알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스럽지만 비중 100% 가지고 가시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 만약에 더 떨어지면 이제 시청자님께서 정말 더 힘드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투자를 하셔야지 기도 매매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비중 100%는 무조건 내일 절반 정도 줄이시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가 6,300원은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 오늘 떨어진 정도 700원 정도 한번 더 떨어지면요. 더 큰 고민 되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도 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중이 100%로 너무 크시기 때문에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무겁지 않게 투자를 이어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파트너님과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한미약품요. 한미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만 원에 10%요. 23만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10%시고요. 예. 예, 한미약품 오늘 종가가 딱 23만 원, 매수가랑 동일하신데 오늘 예. 들어가셨어요? 며칠 됐어요. 한 4일 됐는가 그래요. 아, 며칠 되셨고요. 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장이 좋지 않은 반면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떤 부분 예. 궁금하실까요? 예, 이게 저 요즘 장이 나빠가지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네, 참말로 이게 궁금해요. 맞습니다. 워낙 이게 몇 번에 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봐가지고 예. 사긴 사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 선생님한테 네. 여쭤보려고요. 예, 요즘에도 시장 대응하기 참 어려운 장세 이어지고 예. 있는데요. 이제 예.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가져가 봐야 될지 아니면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예. 전략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한미약품 어떻게 보실까요, 파트너님? 일단 매수가가 좋으신데 좀 시청자님 매매하시면서 좀 사실 겁나지 않으셨나요? 예, 겁났어요. 이게 종목이 28만 원부터 단기적으로 뭐 15%, 16% 내리면서 28만 원에서 맞아요. 23만 원 떨어진 거를 알고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알고 해서 하루에 네. 42,000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이 차트를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있었어요. 예. 항암 신약 관련 FDA 이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이게 예. 의문 제기되면서 이게 좀 아닐 수 있다. 치료 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급락이 나왔어요. 제가 예. 이거를 사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지는 이거 지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뭐 지금 안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무조건 파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이 예. 내용은 뭐 정말 시크릿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향후 주가 흐름이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네, 일단은 손절 가격은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만 원 예. 정도. 10,000원 더 떨어지면은 나는 이 종목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매매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22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예. 최소 25만 5천 원에서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거든요. 25만 원. 예. 네, 그러면은 한 10% 이상 수익이 나는 구간이에요. 예. 네, 그때는 한 절반 정도 파시고 만약에 28만 원까지 올라오면 그냥 다 털어버리시면서 훌훌 수익 챙기시고 이 종목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럼 매수하신 얼마나 가격이 좋을까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예.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 10,000원 정도 짧게 잡고 매매하기에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고 과대 낙폭 나온 자리예요. 악재로 인한 예. 과대 낙폭이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 악재로 인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다시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는 악재가 가짜 뉴스다, 뭐 호재가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가격 접근하신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단기 반등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2만 원 손절가만 지키면서 매매하면은 큰 부담 없이 수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선생님 바닥이 22만 원이란 말씀이죠? 22만 원 아래로 가면 손절해야 된다. 예. 네, 예, 그 부분만 명심하시고 매매하시면 큰 부담 예. 없이 좀 보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 종목에 대한 가격을 흐름을 볼 때 지금이 좀 이제 신저가에 가까운 영역이거든요. 예. 완전히 또 떨어진다고 하면 20만 5천 원까지 더 과거의 영역이 20만 5천 원 구간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분히 보시기 좋을 것 같고 최근 이제 뭐 떨어진 구간에서 외인이나 이제 기관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근 구간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크게 부담 없이 저는 수익 보시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한미약품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또 수익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드렸는데요. 22만 원 선 손절 라인을 잡고 25만 원에서 28만 원 선에서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청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폴라리스 세원 폴라리스 세원 가져오셨고요. 얼마에 네. 들어가셨어요? 2,630원에 30%. 네. 2,63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네, 폴라리스 세원, 그러니까 리비안 관련주였죠. 네. 오늘 0.79% 정도 내리면서 1,890원에 거래에 마친 상황입니다. 지금 2,630원에 들어가셔서 매수가가 조금 높은 편이신데요. 네네. 지금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이 못 뛰는 것 같아요. 아, 한 달 채 못 되셨고요. 네, 아. 사자마자 계속 내렸어요. 그렇죠. 시장이 참 힘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올라줘야 될 텐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전기차 관련 부품주로 알고 네. 사고 실적도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들어갔었는데 계속 흘러내리는데 네. 이게 매수가까지 가려나 모르겠어요.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난 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이제 네. 앞으로 또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바로 종목 상담 받아볼게요. 그래서 이걸 네. 길게 가져가서 네.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도 궁금하고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봐도 좋을지요? 네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상담 나눠보세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폴라리스 세원 매매하셨는데 네네. 사실 이제 지수가 밀리는 구간에서 매매하시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손실 구간이 좀 커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매수하셨을 때는 아마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네네, 그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게 똑같은 말씀을 정말 여러 번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네.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거래량이 없으면요. 네. 지수가 떨어질 때 굉장히 휩쓸려서 떨어지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네. 지수 흐름을 잠깐만 보면 코스닥 아시다시피 780에서 불과 일주일 전 월요일만 해도 780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760, 770 이 구간에서 지금 670까지 떨어졌어요. 100포인트가 그러니까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15%, 뭐 13% 이렇게 떨어지면 개별적인 종목들은 25%, 뭐 30% 떨어지는 게 정말 우습게 떨어져요. 그러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예. 저는 이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업종으로 이제 시장에 뉴스가 있었을 때 테슬라 전기차 부품 공급, 뭐 이제 폴라리스 운우 같은 경우 무상장증 발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뉴스가 나올 때는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시청자님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뉴스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려고 만드는 뉴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뉴스가 나오면 좋은가 보다라고 인식하고 사람들이 몰리게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몰리면 거래량이 생기고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가게 돼요. 네. 근데 지금 매수하신 구간은 나쁘지 않았는데 매수하시고 나서 손절가를 뭐 10% 내지는 뭐 20% 내가 여기 깨지면 손절해야지 이런 개념을 잡고 매매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신 게 아니시다 보니까 매매를 네. 공부하고 하신 건 아니시다 보니까 이제 장기 투자로 가면은 이게 본전가를 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거예요. 네네. 저는 장기 투자로 볼 때는 사실 매수가까지는 뭐 나중에 뭐 1년 뒤, 뭐 2년 뒤 이렇게까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단계는 어려워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2,200원에서 2,300원 정도 구간이 조금 저항이 좀 있을 것 같고 매수하신 구간이 2,630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2,200원, 3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그냥 네. 10%에서 15% 정도 손실 봤을 때 그냥 이 종목 통해서 내가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현금을 만드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을 10% 이하로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매도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수가 그래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점이 가깝고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근 네.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셔라. 근데 이제 2,200~300원 정도 올라왔을 때는 현금을 만들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 네. 아니, 그러면은 2,200원에서 2,300원 그 사이에서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네, 10%까지 줄이셔야 돼요. 지금 만약에 300주 있으시면 저는 100주 정도 남기고 그냥 다 팔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300주를 다 팔아야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비중을 전부 다 줄여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제가 이제 사실 점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또 시장을 봐야 되는데 사실 하방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까지 올라오기 좀 어렵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가 회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네네. 네, 네네, 꼭 감사합니다. 손실 줄이시고 또 다른 투자 또 종목 찾으셔가지고 반드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200원에서 2,300원 선에서 비중을 덜어내자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거래량과 지수 흐름을 잘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라고 투자 팁까지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문자로 모트렉스 종목을 봐주셨고요. 17,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30%라고 하시네요. 네, 모트렉스 자율주행의 또 대표 주자인데 최근에는 9월 23일에 18,800원 선까지 또 잘 나갔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거의 11%에 가까운 낙폭을 보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13,800원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 매수해 주기는 했습니다. 이 모트렉스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파트너님과 함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모트렉스는 어떻게 보실까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지난주에 굉장히 좋게 봤어서 사실 네. 유레카로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구간이 있었거든요. 네. 이후에 주가가 밀렸는데 예. 이제 손절가에 대한 부분을 또 명심을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지금 지수가 밀릴 때 좀 이 종목도 세게 맞았어요. 세게 맞은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실리면서 좀 밀렸기 때문에 21선, 제가 이런 종목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21선 깨진 급등주는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떤 그 말씀을 드릴 때도 시청자님들 보실 때 공부하셔야 된다.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추적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21선 깨지는 거는 21선이 뭔지 모르겠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급등주 매매하실 때 최소 이 정도는 알고 매매해야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 지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자리가 21선이 이탈됐어요. 사실 어제 자리가 21선에 닿는 부분이 15,200원 정도? 15,200원 정도면 손실폭이 아마 이제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였는데 그 구간에서 조금이라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좀 밀렸는데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요.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3,200원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이고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이제 2020년도 이 구간에서 들어온 뒤에 나간 적이 없어요. 2022년 지금 구간에서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은 거래량이 형성되고 올라간 것 같지만 이 들어온 거래량에 비하면 나간 거래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장기 투자하실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장기 투자하실 만한 종목이고 만약에 좀 이제 비중이 30%이시기 때문에 다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수 흐름이 안정될 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이 정도 구간 만약에 미탈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좀 매매 전략을 잡아보시면 어느 정도 좀 회복세 나타날 때 시장 흐름 보면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조건 매수하셔서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흐름이 좀 어느 정도 진정될 때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물타기 좀 시도해 보시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시 한번 주봉이나 월봉 봤을 때 올라갈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 테마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생각하시면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종목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증시에 퍼진 불확실성을 또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시장 보는 법 그리고 종목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투자 팁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성건설 일성건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00원에 15%요. 4,100원의 비중은 15%시고요. 네. 일성건설 많이 내렸네요. 오늘 이제 네. 강보합권에서 마감하기는 했지만 2,395원까지 내려선 상황인데요. 네. 4,100원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네. 계속 연일 내리는 이 장세를 보고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네. 부분 궁금하실까요? 글쎄요, 이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네. 지금 손절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 보유하신 기간 그래서- 어느 정도 되세요? 좀 된 것 같아요. 네, 한 몇 달 한참 되셨고요. 됐어요. 이제 몇 개월 정도 보유하신 것 같은데 네, 일성건설 이제 끊어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 어떤 대응 네. 전략이 필요할지 바로 저희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종목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보고 저는 되게 힘이 드는데 좀 시청자님 그래도 목소리 밝으셔서 저도 좀 이제 힘을 얻어보려고 해요. 일성건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랐던 구간에서 이 종목이 오를 때 대선 테마 받고 올랐었거든요. 이 부분 혹시 네, 알고 네. 계신가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그 대선 테마를 받고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야당의 대표죠. 이재명 네. 이제 후보가 당시에 이제 대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뭐 연관주로 인맥 관련주로 올라가면서 뭐 1,300원대 이 구간부터 7,900원까지 올라갈 때 이 흐름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인맥주로 올라갔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후에는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졌잖아요, 선거에서. 네.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뭐 이제 지지율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5월 이후에는 계속해서 하방 흐름인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이 4,100원이시기 때문에 그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던 그 이전에 매수를 하셨던 이제 후보의 테마로 정치 테마를 이제 매매를 하신 거여서 이후에 만약에 선거가 끝났으면 재료 소멸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 지수가 흐름이 좋으면 괜찮아요.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냥 가지고 계셔도 전혀 흔들림 없다,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2022년이 하락장이잖아요. 네네.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이렇게 그냥 지수가 이제 하락할 때 굉장히 휩쓸리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영역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면 저는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때 현금으로 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건설주나 이런 부분보다는 대선 테마로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나 뭐 쿠라 재건 관련주 이렇게 엮일 때는 시세가 크게 나지 않아요. 이미 이전에 대선 테마로 엮였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설주에 대한 흐름으로 엮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저는 권유드리지 않거든요. 인맥주나 정치 테마주 이런 거 건드리시는 것보다는 실적주나 아니면 좀 테마를 매매하시더라도 손절가를 짧게 잡고 아니면 이제 뭐 선거가 끝났을 때는 다음 종목을 매매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팔고 기다려볼까요 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팔고요. 매물대 영역이어서 제가 지금 여기 초록 파란색 박스 쳐놓은 거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네. 네, 여기가 매물대 영역이어서 지금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반등 나오면
2,800원에서 3,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제가 그때 네.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현금을 좀 만드시고 대신에 말수가까지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구간에서 3,000원 내외 구간 반등에서는 조금 많이 줄여가시는 게 좋고 저는 이제 다음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통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이제 매매했을 때 손절가 잡고 매매해야 되는 중요성도 인지하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대선 테마주를 만약에 매매하셨다고 하면 다음에는 매매하실 때 이런 뭐 선거가 끝나는 재료 소멸이 됐을 때 빠르게 현금화하시고 다음 종목 공략해 보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3,000원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가서 매매할까요? 네, 한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쪽으로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이제 이 종목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으시잖아요. 네. 네, 뭐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뭐 일성건설 좀 그때 이제 파트너님께서 뭐 올라오면은 매도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도하면 될까요? 그때 전화 상담했었던 시청자인데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이거 들어갈 줄 몰라요. 어려우시면은 네 그냥 이제 다음에 이제 꼭 이제 008 이거 해보셔가지고 좀 도움 받으셔서 제가 최대한 좀 수익 드릴 수 있게끔 손실폭 줄일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테마주는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투자팁 챙겨주셨는데요. 이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문자 번호에요. 샵 0082번 입력하시고 백승화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를 입력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답장으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타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또 상단에 그 링크가 뜨니까요. 그 링크 타고 노란톡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SK 이노베이션이고 네,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8만 5천 원에 25%요. 18만 5천 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2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SK 이노베이션 8월 한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1만 원 선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는 좀 8개월 들어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주들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1.68% 내린 14만 6천 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18만 원 선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손실권에 계신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좀 될지랑 이거 네. 중간에 부분 손절을 할지 아니면 나중에 네. 빨리 손절하는 게 더 나을지 해서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좀 빨리 끊어내는 게 나을지 아니면 끌고 가봐도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대응 전략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들으면서 저도 참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데 저는 사실 이 SK 이노베이션 매수하실 때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다 알고 매수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정유주인데 지금 정유주를 매매하기가 좋은 시점이 이미 지나갔어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는데. 기름값이 저 혹시 자동차 운전하시나요? 네. 네, 기름값이 저도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저는 휘발유차를 타거든요. 네, 네. 1월, 2월 달에 휘발유 값이 2,000원을 넘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막 경유 같은 경우 뭐 2,200원, 2,300원 이렇게 올랐었잖아요. 네, 네. 그게 올해 초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휘발유 값 보면은 1,600원대, 그리고 싼 데는 보면 1,580원 이렇게까지도 내려왔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름값이 내리면 좋잖아요. 네. 근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사들은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근데 시장에서 내가 잘 아는 종목이고 이 종목이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이 종목에 지금 기름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면 조금 매매하시는 그 기술적인 분석보다 시장 상황이 지금 유가가 내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가 사실 달러와 좀 약간 반비례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네네. 환율 부분 이슈되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주식 하시는 분들 다들 이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환율이 한 달 전만 해도 뭐 1,300원대였는데 지금 1,400, 뭐 40원, 뭐 1,450원도 돌파한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환율이 오르면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이 종목을 매매하기가 좀 좋은 시점은 아니라서 지금은 너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엄청 높은 가격에 매수하신 게 아니시거든요. 네. 뭐 25만 원, 막 27만 원 이렇게 매수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내려와서 이제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시점에 지금 시황상 정유주가 중복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반등 나오면 한 16만 원?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차트 보시면은요. 이 추세가 이 까만색 선 보이시나요, 여기? 네, 보여요. 네, 여기 추세가 이탈되는 시점에서 사실 매도했으면 17만 원 정도에서는 원래 매도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어서 이거는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반등 나오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 구간에서 그냥 몇천 원 단위 생각하지 마시고 현금 하신 다음에 좀 기름값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이 정유주들이 좋게 나올 수 있을 때 기름값이 뭐 80달러, 90달러 올라가고 그냥 이제 시청자님 경유차 타세요? 휘발유차 타세요? 지금 휘발유차 타고 있어요. 휘발유차 타면 휘발유 값이 한 1,800원에서 1,900원 정도 될 때 그냥 이 종목 매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는 시점에 한 100원, 200원 정도 올라가면 내가 이제 기름 넣으면서 요즘 기름값 좀 올랐네? SK이노베이션 내가 그때 손절했었는데 복수하러 가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가격이 좀 더 올랐을 때 지금은 그때 다시 사실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시는 건 사실 좋은 전략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이 가격대에서 그냥 1,000원 단위 뭐 16만 1,000원, 16만 3,000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6만 원대 올라오면 그냥 바로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뭐 정유주들 같이 물려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배럴당 130달러에 육박하던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배럴당 80달러 선까지 떨어졌죠. 이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16만 원 구간까지 반등하게 된다면 현금을 먼저 챙기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서울 옵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에 20%요. 서울 옥션 22,500원의 비중은 20%시고요. 예, 서울 옥션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또 파란불로 전환하면서 좀 아쉽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5% 가까이 내리면서 18,25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22,500원에 들어가셨는데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오늘도 매수하고 네. 좀 오래됐어요. 갖고 오늘도 있었던지라요. 추가 매수 조금 하셨고요. 예. 네, 그럼 서울 옥션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좀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제가 바로 서울 옥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하시면서 단기간에 밀려서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수하신 게 언제 정도에 매수하신 거예요? 매수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이요? 또 한 1년은 안 됐는데 그래도 1년 한 10개월 정도 됐고 그리고 오늘 또 추가 매수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수익 구간도 많이 있으셨던 거지 않나요? 이게 종목이 얘는 4만 원까지도 올랐었던 종목이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27,000원 돈에서 샀었는데 거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매도를 못 하고서 나중에 또 추가 매수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매매하시면서 되게 이 종목을 오래 매매하시다 보니까 약간 희도애락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사실 수익 구간도 있었을 거고 어떤 순간에는 또 이제 물타기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는 구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줄 알고 가격이 한 1, 2주 전만 해도 수익 구간이셨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이 얘기도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으면 제 지수에 따라간다는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7월 구간에서 이후에 지수가 올라올 때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18,000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예. 매수가까지 뭐 장기간 보유를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거래량이 없이 떨어진 거라서 단기적으로 이슈를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저 가격대 여기 17,450원 보이세요? 예. 여기 아래로 가면 저는 정말 이 종목을 오래 가지고 계셨지만 웬만하면 17,450원 아래로 가면 물타기로는 하지 마시고 반등 나왔을 때 한 2만 원 정도 선에서 그냥 커트하시고 다음 종목 매매해 보신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정말 이제 좀 약간 마음이 아픈데 이 종목을 이제 1년 넘게 가지고 계셨다고 하셔가지고 4만 원까지도 있었거든요, 이 가격이. 네, 그런 구간에서 수익이 날 때는 팔지 않으면 수익이 아니에요. 확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을 때는 수익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흐름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좀 빠지고 있는데 지수 흐름에 휩쓸린 부분이 많고 실적은 흑자 전환하는 이슈가 있고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부진하지만 흑자 전환에 대한 이슈 이후에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뭐 신세계가 뭐 이제 주당 4만 원 인수 계약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슈 받는 시점에 다시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종목을 오래 가지고 계셔서 뭐 아시겠지만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 챙기지 않으면 수익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1차 목표 가격이 2만 원인가요? 일단은 2만 원 올라오면은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제가 100원 단위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올라오면 일부 줄이신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 자세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노란톡방 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추가 매수는 하면 안 되죠?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17,450원 여기 아래로 가면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왜냐면은 종목이 지수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데 2022년 내내 떨어지고 있거든요. 1040포인트부터 지금 675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월봉인데 주봉이나 일봉 봐도 계속해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떨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리고 지금 미선물도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물타기를 하시기보다는 현금 있으시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선 반등 시에는 빠르게 탈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대응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이어서 다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여쭤봐 주셨고요. 13만 7,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7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9월 16일까지만 하더라도 14만 9,500원 선까지 터치를 해준 종목인데요. 오늘 4%대 낙폭을 보이면서 11만 4,800원에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그래도 오늘 물량을 담아준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주가 흐름 이어지게 될지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에코프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2차 전지 사실 좋게 보는데 네. 그 매수하신 단가 자체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이 부분은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좀 업종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올라있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10%, 20%가 아니고 70%이시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뭐 이 종목으로 완전히 뭐 이제 지금 저가에 잡았으면 제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손실 구간이시고 비중 70%면은 사실 좀 아마 쫄리실 거예요. 매매하시면서 굉장히 지금 어제 오늘 떨어지면서 좀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고민 많으실 건데 웬만하면 비중을 50% 이상 싣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이미 뭐 이제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바닥에서 잡은 게 아니라면. 근데 이거 종목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 7월
7월만 해도 68,000원, 뭐 7만 원 구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7월 달부터 8월, 9월 동안에 2배가 올랐어요. 7만 원 구간에서 14만 9천 원이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 구간에서 지금 이제 꼭대기에서 잡으신 건 아니시지만 13만 7천 원이면 대략 이 정도 가격대에서 잡으신 거거든요. 조금 내려가는 구간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거를 비중을 70% 실은 게 조금 아쉽다. 저는 이 종목이 만약에 지금 잡으신 가격대에서 10%, 20%였으면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한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정도 물타기 하시고 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뭐 355%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높고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렸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이런 고가에서 매매하실 때 당장 2달 전에만 해도 7만 원이던 게 14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왔다고 13만 원에서 뭐 20만 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할 때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내려올 때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뭐 70% 사는 거는 좋아하지만 고점에서 이렇게 담는 거는 좀 어렵다. 저는 웬만하면 그냥 현금을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조금 약손실이더라도 가지고 계시고 반등 나왔을 때 12만 원, 13만 원 선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로 주시셔서 35% 정도로 낮춰 가시고요. 만약에 1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어요. 지금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편안하게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비중 줄이시는 쪽으로 좀 진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 그리고 13만 원 선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투자를 이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 문자 상담 넘어가 볼게요. 한세 시럽 보내주셨고요. 24,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라고 하시네요. 한세 시럽 오늘 0.34% 내린 이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14,55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장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또 파란불로 반락한 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또 들어와준 반면 기관 투자자는 매도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세실업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바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 기업이에요. 네. 의류 관련주인데요. 이제 자사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 보면은 다 알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타겟, 뭐 올드나비, 갭, 뭐 월마트, 뭐 H&M 이런 좀 들어봤을 만한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브랜드로 가지고 있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매수하신 가격 이후에 사실 아마 꾸준히 손실 구간에 있으셨을 가능성이 높다.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고점은 29,500원이에요. 고점 29,500원이고 제가 선을 그어놓은 게 이제 매수가에 선을 그어놨거든요.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한 40% 이상 하락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종목 매매하시면서 아마 좀 심려가 많으실 텐데 지금은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다. 제가 일목균형표를 이제 같이 체크를 해놓는데 이 구간 뭐 5월에서 6월, 7월 이 구간이 전혀 매매로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고 8월 구간부터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지수 밀리면서 더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이런 종목 매매하실 때는 손절가 짧게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고 지수가 하방일 때는 사실 실적주, 뭐 의류주, 소비재 관련주 매매하기가 좋지가 않아요.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좀 다들 좀 어려워하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가지고 가시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좀 18,000원에서 일부 줄이시고 2만 원 이상 올라와야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2만 원을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지금은 이제 물타기로 권유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지고 가시되 18,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현금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견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또 상담 받아보시면 좀 이제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재 관련주는 지금 매매하기 좋지 않습니다. 네, 소비재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18,000원에서 비중을 축소한 뒤에 2만 원 돌파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아니면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사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